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그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함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사업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핵심 역량이 필요하시냐면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세 가지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과 기름 부음이라는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 역량을 어떤 배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핵심 업무를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밤새 기도하시거나 금식하시거나 아버지가 보신 것을 순종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영적인 것을 살펴보면요, 핵심 업무와 핵심 역량과 핵심 사업 이 세 가지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은요, 기업 내는 모든 계층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장표에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그린색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각 계층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의사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왜 이것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가 나오는데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기업은 고도의 지식과 지식을 보유한 많은 사람들을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함께 일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 전체와 기업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조직의 모든 계층, 경영자, 연구개발실의 과학자, 디자인 엔지니어, 제품 설계 담당자, 세무, 회계 담당자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영자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자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제품 설계 담당자, 세무, 회계까지 각자마다 자기의 주어진 계층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람은 막연하게나마 사업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어야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직이 공동의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려면 그리고 구성원들의 행동과 노력을 통합하려면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만 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경영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정의하고 저 밑은 하부 계층의 각 계층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정의가 다르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각자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면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의사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그런 결정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의사 결정을 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자기한테는 합당 의사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경영자와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하는 사업에 그 업의 정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업의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의사 결정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두꺼운 글씨도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기업 내 모든 계층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각자 위치에서 내리고 있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람은 막연하게나마 각자 사업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계층의 의사결정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행동할 때 기업은 위협에 처음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은행은 대출이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창구에 있는 직원은 대출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 상품 권유보다는 파생 상품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모르고 직원들이 자꾸 대출 상품만 권한다. 그러면은 그 은행의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경영자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러면 파생 상품을 하는 것이 우리 은행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직원이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당연히 은행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동 양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인데요. 보통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코카콜라는 이제 탄산음료를 제조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카콜라 경영자가 업의 정의를 바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다른 탄산음료들이 아니라 모든 음료수이다. 이렇게 업의 정의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 기업에서 종합음료 기업이다. 이라는 업의 정의를 바꿨죠. 그러니까 그 업의 정의에 바꾼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어떤 핵심 역량을 기르게 됐고 그 핵심 역량에 필요한 행동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역시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시계를 만든다는 거에서 패션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시계 회사에서 패션 회사 제품이라는 업의 정의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그 회사는 그럼 우리가 패션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자기 행동 양식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차지할 핵심 역량인데요. 핵심 역량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정의는 기업의 사업을 혁신적으로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허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사업,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저는 특허 컨설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특허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되게끔 하는 고객이 나한테 돈을 주게 하는 그런 핵심 역량을 무엇일까 이거 따져보니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고객 발굴과 고객 상담 능력과 특허 가능성을 확인하는 역량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거를 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표님 같은 경우 사명을 코칭하는 기업을 자신의 어떤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객 발굴, 고객 코칭,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핵심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파생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나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파생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을 건지 살펴보니까 파생 상품을 검토하고 도입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교육하는, 그리고 기존 고객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살펴보면은 만약에 어떤 대표님의 기업이 사업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럴 경우에 저기 살펴보면은 판로 개척이라든가 화장품 개발, 재미있는 컨셉 개발 이런 핵심 역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설계하는 기업이다. 그럴 경우는 설계 기술, 우수한 건축 자재 연결, 그리고 건축 기술에 맞게 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재무 분석이라든가 고객 상담, 기업 투명도 조사 이런 핵심 역량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킹덤 컴퍼니의 경영의 적용인데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토론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아까 저 같은 경우는 특허 컨설팅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사업의 정의가 있는데, 업의 정의가 있는데 혹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면은 무엇이 있지라고 한번 지혜를 강구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대표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핵심 능력이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특허 컨설팅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였냐면은 고객을 발굴하는 능력, 그다음에 뭐죠? 그 앞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고객 상담 능력, 그다음에 특허 가능성을 확인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필요한 능력은 어떤 업무를 지속 반복해서
가능하면은 이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경적 적용 원리를 한다면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적 적용 원리라면 6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이런 6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우리가 기대하는 일단 아웃풋은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 기대하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기대하는 아웃풋은 뭐냐면은 우리 각자 사업을 정의해보는 겁니다. 내 사업 정의. 예를 들어 첫 번째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특허 컨설팅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핵심 역량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특허 컨설팅하는 제 기업을 위해서 핵심 역량은 고객 발굴이고 뭐뭐뭐뭐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그러면은 그 핵심 역량 중에서 그걸 강화하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 정의. 근데 이 업무를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경영을 위해서 6가지 성경적 원리를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책임이라는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한번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번 소개받은 고객은 3번 이상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방안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명을 코칭하는 기업이었다 그러면은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게 핵심 역량이었는데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창조의 원리를 이용해서 보통은 이제 자격증을 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학위 취득보다는 도서 출판으로서 내가 저자의 어떤 지위를 획득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생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사업의 정의를 잃었고 핵심 역량은 새로운 직원을 교육하는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럼 아까 신뢰의 어떤 경영 원리를 이용해서 또 명확한 근거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직원을 교육해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면은 만약에 맨 마지막에 기업 회계 처리하는 업무 처리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 상담을 할 때 배려의 원리를 내가 적용을 해서 자판기처럼 빠른 당일 처리와 보고를 우리가 실현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성경적 원리를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위에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보면은 기업 내 모든 계층은 중요한 의사결정자이므로 기업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공유해서 매우 중요하다.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핵심 역량이 바뀌고 기업 직원들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이 정의된다. 핵심 업무, 핵심 역량, 핵심 사업으로 영향을 미친다. 토의 질문은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떤 생각을 해왔는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슨 일을 어떤 생각을 해왔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내가 해야 할 사업하고 맞았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업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에서 나눠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저는 컨설팅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컨설팅하면 컨설팅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 발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컨설팅은 그냥 서비스를 해주고 나중에 특허 출원을 할 때 돈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업의 정의하고 실제 업의 정의하고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나는 내 사업이 이런 거라 생각했고 난 이런 핵심 역량 생각해왔는데 오늘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업의 정의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 어떤 핵심 역량을 뭔가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아웃풋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론을 리딩해 줄 수 있는 우리 리더분들 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같이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진행하겠습니다.